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하나씩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에 이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경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은 어제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도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소환된 김 전 의원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또다시 했는데 김 전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에 대한 선임 감독권이 있을 뿐 정치자금 입출금 관련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 제가 선임 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에게 건너간 돈이 공천 대가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던 강혜경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모레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소식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명태균 씨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명 씨는 취재진 노출을 피하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창원 연결합니다. 자, 송정훈 기자, 명 씨가 조만간 검찰에 출석한다고요? 네, 이번 주 안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은 명태균 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 공개 이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창원 지역 변호사도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명 씨 변호인은 MBC와 통화해서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데 2, 3일 더 필요하다며 돈 흐름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와 녹취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나 녹취록들을 검찰에 제출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명 씨는 오늘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녹음 파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건지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명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천거래 의혹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 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에는 매달 월급처럼 세비 절반, 모두 9천여만 원이 명 씨에게 흘러갔는데요.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 성공에 대한 대가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명 씨가 실시했다는 대선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아 이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지 11개월, 의혹이 불거진 지는 2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공천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장 최근까지 썼던 사무실입니다. 작년 4월 폐업했습니다.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는 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로 공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명태균 씨 지시로 윤석열 후보를 위한 무상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라는 겁니다. 81차례 조사에 3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뒷받침하는 물증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 인사는 자신이 받아봤다는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다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0대, 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라 이거는 뭐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내세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바라고 명 씨 등에게 2억 4천만 원을 줬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막상 공천을 받지 못하자 돈 일부를 돌려줬는데 이때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 비용이 쓰였습니다. 김 전 의원실과 미래한국연구소 돈이 뒤섞인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 소장은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자 김 전 의원 친척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그 강야경의 녹취록을 다 해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저하고 관계된 건 한마디도 없어요. 명 씨도 고문으로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명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명 씨가 실제 대표처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집 월세와 가족 휴대전화 비용도 받아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업무를 지시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 씨는 여론조사를 무기로 보수 진영 거물급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천을 놓고 통화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순간에서 나한테 그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검찰도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파악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컴퓨터와 집기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행방을 쫓았지만 또다시 옮긴 뒤라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였고 쉴 틈 없이 달려왔다. 누구의 말일까요? 국회가 오늘부터 6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이에 앞서 정부가 국회에 와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며 하는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 연설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엔 11년의 관례를 깨고 국무총리가 연설을 한 데다 정작 연설의 주어가 누구인지 대독인지 아닌지를 두고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일제히 불통 대통령이라 비판했고 여당 내에서도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야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윤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총리가 대신 나선 시정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내년 예산을 맞춤형 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지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불참했는데 시정연설도 총리를 대신 보내며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간 이어진 관례도 깨게 됐습니다. 야권은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 대표를 만날 용기도 없는 쫄보 대통령.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쉽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선 조롱 야유가 걱정돼도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며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정무 판단이란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뿐 아니라 지난 9월에 있었던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야당이 피켓 시위를 하고 퇴진 구호를 외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게 이유인데요. 불과 2년 반 전인 집권 초반 시정연설에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이 있다던 대통령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 특히 예산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등장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의 속 좁은 행보가 아쉬움을 남깁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거란 예상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국정으로서는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런데도 연설의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는 당일 아침까지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불참하는 게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덕수 총리의 시정연설이라고 알렸는데 대통령실은 비슷한 시간 과거 총리가 대독한 사례를 들며 주어가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왜 대독이 아니라고 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추가 공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연설 내용도 달랐습니다. 통상 국회를 향해 감사드린다, 존경한다며 예우를 갖추지만 이번엔 이런 표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연설을 불참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개혁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대 개혁 추진은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정연설이 명태균 씨 녹취나 대통령실 쇄신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끌어낼 좋은 기회였지만 윤 대통령은 이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더구나 2년 전 시정연설에 불참한 야당을 향해 관행이 무너졌다고 했던 대통령의 비판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 이달 말쯤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